예, 변호사님. 네. 금요일마다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민심이 지금 아주 악화된 상황인데 그렇죠. 네. 김남국 코인 사태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완전 역전이 돼서 국민의힘은 4%가 올라서 36%, 그리고 민주당은 1%가 내려서 31%로 네. 지난주에 거의 32%가 같았는데 뭐 동률이었죠. 동률이었는데 5% 차로 벌어졌어요. 네. 뭐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네. 40대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 네, 아닙니까? 예. 여기야말로 대가리가 그렇죠. 깨져도 민주당 네. 아닙니까? 대깨, 여기는 대깨문이 아니라 대깨 대깨민입니다. 대개명이 요새는. 네. 그 다음에 호남. 호남. 그런데 여기서 아주 폭락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이 40대라든가 또 호남까지도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의해서 김남국 코인 이 사건, 이건 도저히 봐줄 수 없다. 네. 이건 너무한 거다. 이런 인식이 확고히 지금 뿌리 내려간다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로서는 조금 놀라운 사실이, 예. 사실 이게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 이런 사실이 터졌으면은 예. 뭐 폭락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갈 건데, 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고정 지지층이 강고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고 국회의원은 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인데, 거기에서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연이어서 두 건이나 터졌는데 겨우 이 정도다. 그것도 그 주역들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얼굴들 아닙니까?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말 그대로 대표였고, 예. 김남국 의원은 젊은 층, 예. 뭐 40대 깨끗하고 청년 정치인. 네, 청년 정치인의 표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의 간판이었는데, 예. 뭐 김남국 의원이 어떤 대표 이런 간판이 아니고 상징적인 간판이었죠. 예. 그런데 거기서 사실 대형 악재입니다.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은 아주 이재명의 분신이나 다름없이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럼인지 7인인지 뭐 비슷비슷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거의 김남국 의원이 호위무사 우두머리 정도로, 그리고 조국 사태 때도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수호자로 그러는 사람, 상징적이란 말입니다. 거의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물론 됐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것밖에 안 떨어졌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 김남국 의원이 당당하게 소명을 하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지금 강원도 로드로 양양에서 한번 들키고, 가평 휴게소에서 하고, 가평입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잠적이하고 잠수를 잠적해가지고. 타가지고 뭐 몇몇 사람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는 모양인데, 아니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가 열려 있고 법사위는 자리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남국 의원 예. 딱 이름은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석 안 해도 처벌을 안 받고 뭐 징계를 안 받으니까 그런 그렇지. 정도가 일반 아니라 공무원이 월급, 세비, 다 받죠. 뭐 수당 다 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만일 그랬다면은 뭐 이 징계죠. 중징계를 받거나 예. 심할 때는 해임까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국회의원은 뭐 아무런 관계 없네요. 어디다가 뭐 출석 안 한다고 가버린다고 그만 아니면 뭐 그러니까요. 어디다가 신고할 데도 없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 안 독립기관이니까. 나와서 표결에 참여 안 하면 그냥 기권이에요, 그냥. 예. 예. 일반 공무원이 그러면 이거는 그 공무원의 난리 충실은 나죠. 뭐 난리 나죠. 아, 일반 회사 직원도 그러면 잘려버리죠.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금방 책상 빼봅니다. 가평 휴게소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거기서 그 보좌관 하고 있는 게 네. 밝혀졌는데, 뭐 따따붙다의 배성희 변호사요? 네. 그분이 한 말에 의하면 코인 거래 내역을 갖다가 다운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적하면서도 코인은 계속 지금 거래하고 있다 내지 코인 거래 내역을 다운받고 있다. 참 멘탈이 아주 강하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여하튼 그거는 뭐 그렇고, 제가 볼 때 이 호남 그리고 40대 진짜 이거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기댈 수 있고, 어떻게 해도 진짜 아까 대개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대개 어떤 명의든 일이 있어도, 대개 민의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었는데 이 호남에서는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 영향을 주었다면은 예. 40대 뭐 40대가 영끌족에도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힘들고 이 집 한 칸 마련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엄청난 타격을 준 거죠. 예.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40대라고 그러셨는데 20대가 더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40대는 예. 44%에서 36%. 예. 이게 8%가 빠졌고요. 예. 대신 국민의힘은 21%에서 29%로 예. 8%가 올라 빠진 게 국민의힘으로 간 그쪽으로 거예요. 갔죠. 예. 그다음에 20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12%가 빠졌다 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보면 민주당은 32에서 25, 예. 국민의힘은 20에서 25. 예. 그러니까 7%가 빠지고 국민의힘은 5%가 오르고 올라가지고 동률이 20대가 동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남은 더 심각합니다. 호남이 55%였고 41%, 14%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이건 대폭락입니다. 호남이 40%로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11%에서 17%로 6%가 올랐고 이건 정말 경천 동지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40%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14% 빠졌는데 예. 국민의힘이 6% 올라간 거. 예. 이건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에서는 빠지고 국민의힘을 옮겨가지 않은 예. 세력이 다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부동층인데 예, 말하자면은 부동층이죠. 어떤 예. 국민의힘, 참 더불어민주당이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런 뭐 전통적인 호남 분들의 그 어떤 그 마음이죠. 예. 어떻게 우리가 전두환 이런 노태우의 후예인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느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밉다 하더라도 그런 심정인데요. 이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빠졌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뭐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다시 선거 때 예, 되면 돌아갑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기표소 가면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네. 손이 이렇게 돌아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그러시듯이 지금 이런 두 가지 사태가 연거푸 터지면서 실망한 예. 호남 40대가 잠시 돌아섰지만은 또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뭐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몇 % 오르고 내렸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진 않겠지만 이럴 때 국민의힘이 조금 더 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예.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래야죠. 네, 이 사람들이 조금 국민의힘 편으로 조금이라도 끌어당길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호남과 40대에서 예. 몇 퍼센트를 더불어민주당 걸 가져와 가지고 만들면 2배의 효과가 생기거든요. 표에 있어서는. 그렇죠. 2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게 우리 고 교수님하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백병전에 약하고 전투력이 너무 국민의힘 떨어진다는 거. 예. 이게 이 옛날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의 호재를 만났다. 자기들이 국민의힘의 실수로. 이러면 이건 얼마나 포장을 잘해가지고 네. 엄청난 흡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전투력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도 미지근해요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지지율이라는 게 거의 반사이익이지 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해서 예. 무슨 비전을 제시하고 예. 정책을 내놓고 뭐 해가지고 득점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득점을 상대방 실수만 노리고 있는 듯한 지금 느낌은. 득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뿐이 없어요. 외교 이런 안보 그러니까요. 쪽에서 득점을 하고 또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믿을 윤석열 수 있구나. 정부를 믿을 수 있다 하는데 국민의힘만 딱 쳐다보면 글쎄, 이렇게 하고 한숨을 예. 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있죠. 이걸 갖다가 네거티브하게 이용할 게 아니고 포지티브하게 예, 이용한다면 제가 국민의힘의 전략가라면은 예. 우리 먼저 나서서 우리 당 의원들 코인 투자한 거 다 거래내어 까겠다. 예. 그렇게 먼저 나서고 그다음 어떤 돈봉투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해서 우리 정치적으로 이 정치 자금 깨끗하다. 이런 걸 갖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확 보여줘야 되는 적극적으로. 예, 그래야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국민의힘에도 코인 거래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 이번에 예. 그 유메대에서 14번 국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윤창현, 허은하고 국민의힘 의원도 많이 만났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개 그러니까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아이 잘 됐구나 하고.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도 예. 만났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해야죠. 만났지만 우리는 그때 힘이 없어서 아니, 다수당도 그리고 아니고. 유메이드가 폐지가 되면서 정무위 소속이니까 내가 네. 만난 게 아니고 보좌관한테 왜 예, 이렇게 됐는지 예, 설명으로 왔. 그렇게 미리부터 이 얘기를 해셔야 하는데 가만히 이따가 있었던. 드러나 버리니까. 예, 그때서 나서 당신들도 뭔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국민들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욕하다가도 다 똑같네. 예.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 안 간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참 어떤 그 보수 정당 또는 어떤 기득권 정당이라고 저는 요새는 뭐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체질화가 된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무슨 사태가 생기면 우선 몸살이는 거, 예. 복지부동하는 거.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고위공무원 출신이 많으니까 고위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잘하잖아요. 그런 그 어떤 문화가 판검사 고위 공무원들 다 그 자리에서 보신주의. 해먹을 거 다 해먹은 사람들이 또 예. 그 금배지를 달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정당 문화가 이게 그 군사 독재 시대 쭉 오면서 그냥 자리만 입 다물고 혈안 일으키고 보신만 잘하면 보신만 된다. 잘하면은 대통령이 계속 군사 정권 시제 우리 사람인데 뭐 나중에 장관 자리라도 한번 해먹고 더군다나 뭐 영남이나 이런 데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조용히 있으면 3, 4선을 하는데 예, 괜히 나서가지고 정 맞을 필요 없다. 예, 그 얘기.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당 문화가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큰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 교수님하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 또는 전략가를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좀 해가지고 지금 잠시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의원도 관여됐다 그러면 손해는 보겠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딱 뚜렷하게 대비, 우리 그 미술 시간에 보색인가 대비색인가 그걸 하잖아요. 대비색이 확실한데 지금 이쪽은 회색이고 이쪽에도 흐릿한 무슨 색깔이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지금 거의 참혹한 수준이지만 거기를 비교할 때 국민의힘도 별로 뭐 뛰어나게 뭐 잘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기왕 얘기를 했으니까 갤럽에서 한 조사 보면은 23일부터 2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도층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은 지금 20%에서 26%로 6%가 늘어났는데 민주당은 33%에서 30%로 3%가 빠져가지고 전에 격차가 13%에서 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층도 민심이 좀 옮겨가고 있구나. 13%, 6%로 격차가 줄었다는 건 많이 줄었죠. 상당히 줄어든 거죠. 4%. 그리고 이 역시 수도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도 이 서울은 이 국민의힘은 28에서 31로 올라갔고 민주당은 36에서 33으로 떨어졌어요. 또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36에서 34로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36에서 36으로 31에서 36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수도권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의 지금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한 10개월 남아서 사실은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내년이라고 해서 그렇지. 여름 휴가 지나고 가을 정기국회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호재가 터진 상황을 말씀하신 대로 잘 끌어가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민심이라는 게 뭐 조변석계 아닙니까? 조변석계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김종필 총리가 어지간하면 민심은 호랑이라고 국민은 호랑이라고 그랬어요. 국민은 호랑이 등에 민심이라는 호랑이 등에 탄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민심은
이 잘못하면 돌아서서 물어 뜯으니까요. 예, 그걸 알아요. 회초리를 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제가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이번 그리스 총선 있죠. 예. 거기에서 사실은 보수가 거의 박빙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그 포퓰리즘, 예. 그 복지 포퓰리즘, 그걸로 IMF 구제금융을 2008년인가요? 예. 받았다가 작년에 재작년에 졸업하고 그 국민들이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예. 이게 복지 많이 준다는 게 결코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속된 말로 하면 제살 뜯어먹기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선 결과는 완전히 보수의 대성으로 나타났거든요. 여론조사는 비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아까 좀 고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여론조사 결과가 아까 제가 좀 안타깝다 국민의힘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상은 조금 안타깝게 나타났지만 이런 국민들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부패죠 사실. 네. 부패에 대한 반감이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때 말은 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성추행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계속 터져나오고 문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죠. 국민들이 그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내색은 못했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 쌓인단 말입니다. 예. 쌓이고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 저는 비등비등하다고 봐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민들에 끼친 악 영향이 이게 계속 축적돼 가지고 내년 네. 총선에서 다른 그 큰 대형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총선으로 계속 이어진다면은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과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다수 아닙니까? 다수. 예, 예. 이 때문에 조금 다수라도 이길 수 있거든요. 예. 절대 다수 50% 이상 해야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 다르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뭐 이걸 호재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요. 어떤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내 김기현 대표가 될 때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울 거다. 김기현 대표가 법관 출신이고 이런 면에서 법관 출신들이 좀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인 면은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현상을 법관 출신, 법조인 출신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뛰어나요. 그런데 현상을 바꾸는 데는 조금 그런 좀 면은 모자라요. 있죠. 어쨌든 뭐 이 좋은 여건을 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정리도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지도부 내분이랄까 잘 이끌어 나가서 내년 총선까지 예. 이어지도록 하는 게 과제일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어떤 국정 과제 수행을 좀 밑받침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